시장과 미국 주식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인사이트 두 가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빛났던 중소형주인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올해 못 갈 것이다 라는 보고서가 나와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월 장이 끝났는데요. 러셀 2000 지수, 미국의 중소형주 위주로 추종하는 그 지수가 약 한 1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 한 6에서 7%대 상승을 했던 다른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좀 아웃퍼폼을 펼쳤다라고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비관론이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캐피탈 이코노믹스라는 기관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이후 두드러진 중소형주의 강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못 이어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을 복기를 했는데요.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에 자국 위주의 무역 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러면서 또 감세의 수혜를 중소형 기업들이 많이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그때도 중소형주가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듬해인 2017년도에는 중소형주의 언더퍼폼이 재개됐다는 점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캐피탈 이코노믹스에서는 11월 중순 기준으로 러셀 2000 지수의 멀티플,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지표가 지난 10년간의 평균을 상회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 성장도 다른 대형주에 좀 뒤지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역시 이 같은 스팀이 꺼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서 내용 살펴봤고요. 저는 이 부분이 좀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중소형주 랠리 결국은 믿을 구석이 못 될 것이냐, 이 부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를 한번 좀 돌이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연간 기준으로 토탈 리턴을 기준으로 봤을 때 스타일별로 수익률이 어떻게 됐는지를 좀 종합을 해봤는데요. 2016년도에는 중소형주가 실제로 좋았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 그리고 가치주보다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은 지금 수치로 보시듯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때를 또 포함한 이 같은 또 연간의 수익률을 보면은 중소형주가 다른 지수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졌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가치주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나았다 정도로 종합을 해볼 수가 있는 과거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를 해석을 해보자면요.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는 짜게 식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익 성장에 따라서 좀 갈리는 모습이 나왔고 중소형주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중소형주가 실제로 좋아질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잔존하는 한 중소형주가 아웃퍼폼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좀 결론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난 40년간 연평균 수익률 20%를 기록을 했던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죠. 폴 투저 존스의 지난 3분기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요. 러셀 20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바로 IWM에 대한 풋옵션을 추가로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의 비중이 포트폴리오의 3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단연 지금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 1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폴 투저 존스는 지난 1분기부터 이 IWM에 대한 풋옵션 비중을 크게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비관론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IWM의 지난 1년간의 좀 흐름을 또 보면은 한 30% 정도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를 좀 뜯어보면은 시장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에서 또 하나의 예가 바로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가 되겠는데요.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 간의 차이가 지금 보면은 1년 전 대비해서 30%나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채금리 대비해서 회사채 금리가 그만큼 높지 않다. 또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많이 거쳤다라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고 이에 중소형주가 지난 1년간은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은 이 폴 투저 존스가 보듯이 하이드 스프레드 하락은 금리나 사이클에 돌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되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착시 현상까지 잘 살피시면서 중소형주에 대응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종목에 대한 헤드라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반독점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역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퇴임을 이제 뭐 한 달 정도 남겨놓게 됐죠. 리나 칸 이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장이 빅테크 저승사자로서의 마지막 칼날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MS에 좀 겨두고 있습니다. 반독점 조사에 갈 것이다라는 그 보도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웨드부시 같은 IB에서는 아웃퍼폼 의견과 그리고 목표 주가 $550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bark than bite다. 그러니까 실제로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목할 거는 역시 이제 칸 위원장이 어차피 내년에 이제 퇴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신임 위원장이 이제 나오면은 이슈가 거칠 것이다라고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보다는 내년에도 이어질 기술주의 강세라든지 그리고 AI 혁명 이들을 저해할 요소가 MS에 더욱더 위협적인 요소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MS에 대한 반독점 조사 괜찮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쉬운 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TC에서 전방위적인 반독점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날 11월 27일이었죠. 이때 주가가 1.17% 그래도 하락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서 지난 1998년도에 아픈 기억이 있죠. 그때 기업 분할 명령도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과거를 복기를 해보더라도 결국은 주가 흐름은 펀더멘털에 의해서 좌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웨드부시의 분석처럼 잡음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점이 데이터를 봤을 때도 좀 입증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요. 올해 주가 한 12% 정도 오르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다소 좀 아쉬운 흐름의 이유가 뭘까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이 MS 같은 경우에는요. AI 혁명에 대비해서 지금 장기적인 투자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AI 혁명의 즉각적인 수혜는 바로 엔비디아와 같은 하드웨어 기업에 좀 집중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장기 투자에 따른 성과는 아직까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의 예로 가장 최근에 분기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도 주가가 6%나 이제 급락을 했었는데요. 왜냐하면은 당분기에 클라우드 이 사업부의 매출 증가율,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이 실망스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은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AI 수혜를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음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요, 명확히 자신의 사업들에 지금 AI가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 공개를 하는 몇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죠. 애저의 매출 증가율은 다소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세 분기를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31% 그리고 29%로 좀 낮아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33%로 높아지는 약간의 좀 굴곡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은 AI의 이 애저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두 분기에는 7%포인트 그리고 8%포인트 매출 증가율에 기여를 했다라고 나오고 있다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분기 같은 경우에는 12%포인트까지 그러니까 애저의 매출 증가율에 AI 부문의 성장률이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즉 AI 수혜주의 그런 흐름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돋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웨드부시 같은 IB에서는 주목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